2014년에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 외곽의 한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년째 이어온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즉 KF-21의 타당성을 검토하던 전문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부적합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미 5번이나 반복된 부정적인 판정은 이 사업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불가능한 망상에 가깝다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세계 언론과 국내 전문가들조차 대한민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비아냥거렸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믿었던 우방국인 미국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첨단 전투기의 두뇌와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핵심 기술 4가지를 절대 이전할 수 없다는 통보는 우리에게 하늘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으로는 경제성과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동맹의 외면과 인도네시아의 불안정한 태도라는 이중고의 갇힌 채 보라매인 날개는 펴보기도 전에 꺾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를 말할 때 침묵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설계도를 그리던 연구원들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거대한 거절의 벽을 어떻게 허물고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도약의 순간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내외 국방 전문가들은 KF-21 사업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대 공중전의 성패를 가르는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와 통합 전자전 체계라는 이른바 4대 핵심 기술은 전투기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기술 유출과 전략적 우위 유지를 이유로 이 기술들을 철저히 봉쇄했고, 이는 한국이 아무리 훌륭한 기체를 만들어도 그 속을 채울 지능이 없는 빈 껍데기만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잠재력을 깨우는 거대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을 비롯한 국내 방산기업들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고 우리만의 기술을 직접 만들겠다는 독자 행보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A사 레이더 국산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선진국만이 보유한 기술이었기에 국내외의 회의로는 상당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파를 쏘아 올리며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기를 동시에 추적하는 이 정밀한 장치를 한국의 기술력으로 단기간에 구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전 세계를 돌며 기술 자문을 구하고 이스라엘 등 제3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동시에 밤낮을 잊은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연구실에는 야전 침대가 깔렸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 오류를 수정하며 데이터와 사투를 벌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 알고리즘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수천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고, 마침내 지상시험에서 목표했던 성능을 구현해냈을 때 연구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주권을 선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보라매의 외형 설계 역시 단순한 미적 선택이 아닌 철저한 생존 전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비록 내부 무장창을 갖춘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기체 형상을 설계할 때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저피탐 설계를 적용하여 4세대 전투기인 F-16Bok나 KF-16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성을 확보했습니다. 날개의 각도와 기체의 표면, 굴곡 하나하나까지 레이더파를 흩뿌리도록 계산된 이 설계는 훗날 KF-21이 5세대 이상의 성능으로 진화할 수 있는 완벽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이 기술의 문을 닫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문을 만들어 나갔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우리가 원하는 무장 체계와 결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소스코드 권한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기술을 순순히 넘겨주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인 종속적인 무기 체계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절 덕분에 우리는 가장 어렵고도 확실한 길을 선택했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이 무모했던 성공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가 기회로 변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며, 보라매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우리 민족의 기술적 자부심으로 불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하늘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는 단순히 기계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선택권이 넓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다가올 미래 전장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의 혁신과 집념으로 극복해낸 이 과정은 앞으로 이어질 더 큰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술적 장벽을 넘어선 보라마의 앞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자본이 얽힌 국제협력의 복잡한 실타래였습니다. 가시적인 기술 성공 뒤에 가려진 인도네시아와의 위태로운 파트너십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외교전은 또 다른 의미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자본의 논리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라는 거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긴박했던 협상의 뒷이야기와 보라매의 비행을 지탱하는 경제적 혈맥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 자립의 역사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실에서 불을 밝히고 있을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이 길은 결국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항공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술적 장벽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과정만큼이나 험난했던 것은 거대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의 협력의 세계였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든든한 우군으로 시작했던 인도네시아와의 동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위태로운 줄타기처럼 변해갔습니다. 사업비의 20%를 분담하기로 약속하며 공동개발의 파트너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경제의 위기와 자국 정세의 변화를 이유로 분납금 납부를 미루기 시작했을 때 국내외에서는 사업 좌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약속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사업의 대외적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의 F-5X 도입에 관심을 보이며 이중적인 행보를 보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이면에는 동남아시아의 맹주로서 기술 자립을 꿈꾸는 인도네시아의 절박함과 동시에 방산 수출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해야 하는 한국의 냉철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방위사업청 협상단은 자카르타로 건너가 수차례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고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협상의 실타래를 풀어 나갔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미납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끝내 이 사업의 끈을 놓지 못한 이유는 자국 전투기 생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KF-21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결코 핵심 제조 기술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 온전히 넘겨주지 않지만 한국은 공동 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기술 전수와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였고 우리에게는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를 공략할 수 있는 거대한 교두보를 의미했습니다. 물론 분납금 미납이라는 현실적인 고통은 우리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우리는 이를 단순히 손실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탈퇴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최근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이 KF-21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제3의 파트너로 거론되는 상황은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넓혀주는 반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측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측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미래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기싸움과 외교적 마찰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국가 대 국가로서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의 타협점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겪어야 할 일종의 통과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국제 대형 국방사업을 관리하는 외교적 역량을 키웠고 어떠한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업 구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진통은 KF-21이 진정한 글로벌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제 자본과 외교의 파도를 넘어선 보라매에는 성능이라는 본질적인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전투기가 실전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 그리고 왜 세계가 이 4, 5세대 전투기에 열광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결국 하늘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의 압박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공정을 진행해 온 엔지니어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고집이 있었기에 지금의 보람에는 멈추지 않고 비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의 논리를 넘어선 성능의 논리, 즉 왜 KF-21이 현대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기술적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국방사업에서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가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라매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의 파고를 넘어선 보라매가 왜 스텔스기 시대에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지 그 성능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전장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세계 각국은 다시금 4, 5세대 전투기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로 곧장 가지 않았느냐고 묻지만 여기에는 대한민국만의 정교하고 치밀한 생존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는 분명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도입 비용과 유지비 그리고 까다로운 운영 조건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모든 공군력을 F-35로만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F-35의 강력한 은밀함과 기존 4세대 전투기의 범용성을 결합한 하이, 로우 믹스 전략의 핵심 모델로서 KF-21을 설계한 것입니다. 보라매는 설계 단계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인 형상을 채택하여 웬만한 4세대 기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저피탐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기를 기체 외부에 장착하는 방식이지만 이미 기체 내부에 거대한 공간을 확보해 두었기에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내부 무장창, 개조만으로도 언제든 완전한 스텔스기로 진화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산과 시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군의 공백을 메우고 점진적으로 성능을 높여가겠다는 영리한 진화적 개발 방식입니다. 특히 보라매의 진정한 무서움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독립에 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할 때 우리는 미사일 하나를 통합하려 해도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우리의 소스코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국산 미사일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전 세계의 우수한 무기 체계를 우리 마음대로 장착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 통합의 자유도는 실전 상황에서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하며 운영 유지비 또한 외산 전투기의 절반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입을 모아 우리 손에 쥐어진 소스코드가 곧 항공 주권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KF-21은 단순히 과거의 기술을 답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전장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 체계, 즉 멈티 기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한 한 대의 KF-21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여러 대의 무인 가오리형 전투기를 거느리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모습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장면이 아닙니다. 보라매에는 이러한 무인기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 통제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어느 5세대 전투기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강점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이 노후화된 F-16 시장을 대체할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평가합니다. 적절한 가격과 우수한 성능, 그리고 검증된 유지보수 능력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보라매를 주목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기술 이전 거부와 자금난이라는 거친 파도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독자적인 기술력을 선물했고 그 선물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KF-21은 스텔스기라는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과 경제적 현실, 그리고 미래 기술의 확장성을 모두 고려하여 도출해낸 대한민국 국방의 최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라매는 단순한 방어용 무기를 넘어 우리 항공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거대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이 정교한 체스판에서 KF-21이라는 말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우리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논란과 의구심 속에서도 묵묵히 기체의 완성도를 높여온 엔지니어들의 고집은 이제 5세대의 한계를 넘어 5세대와 6세대를 잇는 거대한 가교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라매의 이 영리한 진화 전략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기술적 자립이 가져다준 이 자유로운 날갯짓은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행기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를 넘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가슴 벅찬 전망을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보라매의 비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먼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보라매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펼쳐질 대한민국의 새로운 하늘을 기대하며 다음 장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2026년이라는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보라매는 이제 단순한 시험 비행을 넘어 실전 배치를 향한 마지막 전력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2200회에 달하는 가혹한 시험 비행은 기계가 견딜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인 동시에 우리 기술진이 설계한 모든 데이터가 하늘 위에서 오차 없이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신성한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매일같이 고고도와 저고도를 넘나들며 음속을 돌파하고 급격한 기동 속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들의 비행 데이터 하나하나가 쌓여 KFBD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2026년 인도 될 초도 양산 물량 40대에 고스란히 반영될 예정입니다. 초기 모델은 공대공 교전 능력을 완벽히 검증받아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그 어떤 적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었던 노후 기종들을 순차적으로 대체하며 안보의 공백을 완벽히 메울 것입니다. 하지만 보라매의 진정한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2028년을 향한 공대지 및 공대희의 무장 통합 단계로 이어집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천룡을 비롯하여 정밀 유도 폭탄들이 보라매의 날개 아래 장착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해상 전력까지 압도할 수 있는 전천후 타격 능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무인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KF-21은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의 지휘기 역할을 수행하게 될 텐데 이는 5세대 전투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작전 방식입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저피탄 무인 전투기 가오리와 보라매가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는 모습은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장면이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 시대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입니다. 수출 시장에서의 전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이미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은 한국 방산 제품의 뛰어난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그리고 확실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을 확인했으며 KF-21은 그 신뢰의 정점을 찍는 상품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수천 대의 노후된 CM6를 대체해야 하는 시장에서 성능은 F-35에 근접하면서도 유지비는 획기적으로 낮고 무장 통합이 자유로운 KF-21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러한 수출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보라매의 양산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수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며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고 있는 셈입니다. 2026년 공군기지에 첫 번째 보라매가 인도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나 우리 하늘을 우리 기술로 지키는 진정한 항공 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설계도를 수정하고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수만 명의 엔지니어와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국민들의 인내가 이제 거대한 비상으로 보답받을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보라매가 내뿜는 푸른 화염은 단순한 연료의 연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의 정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보라매의 비상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시작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엄한 비행은 우리 민족이 가진 저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이며 다가올 미래 전장에서 대한민국을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동적인 대서사시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얻은 교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보라매가 그려나갈 푸른 하늘은 우리 모두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며 그 비행의 끝에는 우리가 갈망하던 진정한 자주국방의 완성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 KF-21 보라매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기계적인 부품들을 조립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팎의 차가운 시선과 불가능하다는 확신에 찬 비난들에 맞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자존심을 하나씩 세워 올린 거대한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연구실의 불을 밝히던 엔지니어들의 충혈된 눈빛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종간을 잡았던 시험 비행, 조종사들의 떨리는 호흡, 그리고 이 무모해 보이던 도전을 끝까지 믿고 지켜봐준 우리 국민들의 인내가 모여 마침내 보라매라는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늘 위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엔진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빌려온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자유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압박과 거절 속에서도 우리만의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강력한 기술적 주권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P-21은 철강과 복합재로 이루어진 무기 체계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기술의 유산이며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겠다는 민족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체입니다. 이제 보라매의 날개짓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변방이 아닌 주역으로서 당당히 우뚝 섰음을 증명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푸른 하늘의 구름을 가르고 우리가 다진 집념이 보이지 않는 레이더망을 뚫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완성하게 됩니다. 보라매의 비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우주와 더 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뜨거운 여정의 기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은 자부심으로 남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함께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마에는 오늘도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 높은 하늘에서 가장 먼저 태양을 맞이하며 멈추지 않는 비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더 깊고 정확한 국방기술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만의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보라매의 비상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